방광경 같은 경우는 인체의 수문장이라고 부르고요. 족태양 방광경은 인체의 제1선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즉 외부의 한사라든지 어떤 스트레스라든지 어떤 자극이 있을 때 방광경이 인체의 수문장처럼 어떤 그 자극에 대해서 방어를 하는 일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과로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어떤 생활의 변화나 피곤한 일이 있어서 이 환자분께서 몸에 무리가 갔을 때 방광경 쪽으로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리고 앞에 김승로 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방광 같은 경우는 신장과 표리를 이루는 장부인데요. 즉 인체에 신이 문제가 생겼을 때 속의 신장의 문제가 겉의 방광의 문제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방광의 습여를 그냥 꺼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본의 근본이 되는 신장의 허함이라든지 신장의 문제를 먼저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 신장의 문제도 이제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과로가 있을 수도 있고 뭐 무리한 성관계라든지 아니면 불면 스트레스 또는 뭐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꼭 신장이 하지만 어떤 생활 습관이라든지 아니면 식습관 같은 것이 올바르지 못하면서 간경이나 다른 쪽에 무리가 가고 그것이 이제 혈열을 일으켜서 방광에 열로 미쳤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근본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해주면서 이제 표면에 나타난 방광 증상을 같이 해야 이렇게 만성적으로 재발하는 걸 막을 수가 있고요.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하복부가 이제 방광의 습열이라고 하니까 열을 꺼줘야 된다라고 무조건 생각해서 뭐 아랫배를 차게 하면 되지 않냐. 절대 안 되고 이제 습열은 말 그대로 습하고 눅눅한 거죠. 그래서 따뜻하게 온열 치료를 통해서 이 습기를 날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초를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약물 치료를 하면서 소염작용, 항염작용을 할 수 있는 약물을 가감을 하고 환자분 체질이나 증상에 따라서 이제 개인적으로 진단을 통해서 필요한 약을 드릴 수가 있고요. 주로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혈자리로 이제 여성분 질환에 많이 쓰이는 인맥에 있는 혈자리나 신경, 방광경에 뭐 중극, 관원, 기해, 신수, 지실 등의 이제 뜸을 뜬다거나 아니면은 말씀하셨듯이 자훈을 하면서 같이 병행을 하면 치료 효과를 증대시킬 수가 있겠죠. 13회 56kg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거는 BMI 기준으로 볼 때나 의학적 기준으로 볼 때 비만 상태가 심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살이 과도하게 찐 상태가 아니고 표준 체중 정도이신데도 지금 생리통이 있고 뭐 속이 메스꺼리고 구토 증상이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갑자기 체중이 증가가 된 게 2년 전부터고 그때부터 생리통도 심해졌다고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2년 전에 어떤 생활 습관의 변화가 있었다든지 생활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식습관의 변화가 있었다든지 과도한 뭐 직장을 옮긴다거나 이사를 하거나 또는 뭐 자취를 한다든지 또는 그런 게 아니라도 어떤 인간관계라든지 뭐 스트레스, 과로 등으로 어떤 본인의 환경의 변화가 선행이 되었다고 봐요. 이분은 단순히 이제 어혈뿐만 아니라 제가 보기엔 담음을 같이 끼고 있다고 봅니다. 담음과 어혈이 콜라보가 되면서 이제 악순환으로 생리통뿐만 아니라 구토, 메스꺼림, 체중 증가 등이 같이 나타났다고 보는데 이제 어혈 같은 경우는 앞에 김승로 원장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체내에서 혈맥 안에 있어야 될 혈들이 주근피라고 하죠. 어떤 정상적인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뭐 외부에서 충격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스트레스일 수도 있고 불균형한 식사나 뭐 생활 습관일 수도 있고 피가 한 곳에 맺혀 있는 증세가 어혈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어혈뿐만 아니라 이분은 담음도 같이 끼고 있을 겁니다. 담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를 하고 그것이 어떤 영양 대사를 통해서 에너지로 흡수가 되고 남은 노폐물이 배출이 돼야 되는데 제대로 배출되지 못한 어떤 찌꺼기들, 몸의 독소들이 이제 담이나 음이 되어서 몸 안에 머물러 있는 독소가 되는 거죠. 그중에 좀 더 점도가 높고 끈적한 것을 담이라고 하고 수분이 많은 물 같은 액체를 음이라고 하는데 이 담음이 돼버리면 우리가 어떤 똑같이 음식을 먹고 에너지를 대사를 해도 그것이 원활하게 되지가 못합니다. 이제 동의보감에서도 10중 8구 질병이 10가지가 있으면 흔한 질병 중 9가지는 담음이 원인이다라고 하듯이 담음이 있으면 어떤 기본적인 인체 대사가 제대로 되지를 못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음식물을 섭취해서 소화를 시키는 비위 기능에 장애가 생기게 되고 그러면 똑같이 음식을 먹어도 그게 정체가 되면서 소화 기능이 저하가 되면서 습담이 발생하고 똑같이 먹어도 배출이 제대로 안 되고 독소가 남아있으니까 살이 찌게 되고 습담이 발생하게 되면서 혈에는 열이 쌓이고 이 혈에 열이 쌓여서 끈적해진 상태가 어혈로 발전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은 단순히 이제 어혈을 치료를 할 뿐만 아니라
아니라 이 어혈이 발생하게 된 원인, 2년 전부터 어떤 자기의 생활 습관이 바뀌었는가, 자기의 신상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생각을 한 후에 그 근본 원인을 같이 치료를 해주셔야 되고, 담음의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또 구토, 메스꺼림, 소화 기능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비위 기능을 같이 보호해주는 치료가 반드시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보통 여성분들이 이제 생리 기간에 어떤 덩어리가 있는 것은 자궁 내막이 탈락하기 때문에 당연한 현상이지만 보통 손가락 한 마디 이상 크기를 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손바닥 크기의 어혈이라는 거는 굉장히 어떤 어혈 정체가 심한 상태이고 자궁 내막이 탈락된 것이 자궁 내부에 쌓여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혈 같은 경우 이제 혈이 뭉쳐 있는 것인데 이 어혈이 제대로 혈이 뭉쳐서 생리혈이 제대로 배출되지가 않으면 이 생리혈을 배출을 시키고 자궁을 수축시키는 호르몬인 프로스타글란딘이 과하게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생리혈을 억지로라도 나오게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생리통이 심해지게 되는 거죠.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어혈을 일단 발생하는 거를 원인을 좀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이 어혈 배출을 제대로 되고 이 어혈과 함께 쌍으로 있는 담은 문제를 해결을 해야 나머지 자궁 수축이라든지 프로스타글란딘의 과다한 발생이나 이런 것도 같이 억제가 되면서 치료가 될 수가 있는 거죠.